예, 채널A 정치데스크 유승민, 홍준표, 문재인 후보에 이어 오늘은 안철수 후보의 단독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틀째 꾸벅이 유세 중인 안철수 후보를 채널A 정치부 김성진 기자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우선 안철수 후보가 걸어온 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 우리 김성진 기자가 지금 부산 현지에서 안철수 후보를 오늘 아침에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오늘 뚜벅이 유세 이틀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진 기자도 같이 동행을 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산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부산 부전시장과 UN 기념공원 그리고 부산 백스코 등지를 돌았는데 어제 얼마나 걸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6시간 동안 무려 12,000보 정도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일찍 걸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저희가 이제 카메라에 좀 담아왔는데요. 직접 한번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진이 사진 하나 찍자 합니다. 예, 사진기. 엄마가 엄마가 어디 놔두고 가셨나 보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땅콩은 어떻게 보세요? 땅콩 5,000원어치, 아몬드 5,000원어치 이렇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 구워주세요. 아유, 맛있겠다. 자, 여기 서 있으니까 또 냄새가 막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의리의리한 데서 먹네. 뭔가 뭐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짜장면 먹어요. 아이고. 기자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네, 4박 5일 뚜벅이 유세죠. 걸으면서 국민을 만나겠다라는 포부로 시작한 유세인데 선거 당일까지도 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최석호 기자, 네. 저 뚜벅이 유세가 어느 정도나 효과를 좀 볼 거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시절 어땠습니까? 청춘 콘서트를 열면서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제 좀 지지율 답부 상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시민들 곁으로 돌아갔는데요. 일단은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주면서 정말 유세차가 아닌 걸어다니면서 진짜 스킨십을 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후보 같은 그 호남에서 당선이 됐을 때도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신의 서민 이미지를 강조한 때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도 이러한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2위 그리고 1위로 치고 나가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정치부의 김성진 기자가 오늘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은 사흘간, 9일간의 노력 요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호소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또다시 반으로 나뉘어서 5년 내내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건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그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집단지성,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바라는 역사의 흐름이
한 곳에서 만날 겁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4박 5일간의 뚜벅이 유세, 이른바 가출 유세라고도 부르는데요. 근데 오늘 안철수 후보 부산 사직구장에서 가족 상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김미경 교수 부인이죠. 그리고 딸 안설희 씨를 한자리에서 보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철수 후보, 김미경 교수, 안설희 씨 꼭 안아주는 모습이네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모습이네요. 표정이 좀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집 나온 가족들이 다 모인 건가요? 가출한 아빠를 만난 딸과 엄마의 표정인 것 같아요. 마침 또 부인인 김미경 교수랑 안설희 씨가 같이 유세를 하는데 오늘 또 부산에서 그렇죠. 거리 유세에 네. 나섰었다면서요? 사실 부산에서 오늘 오전에 비도 오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뭐 아까 바람막이를 이제 머리 모자까지 쓴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김미경 교수와 딸 안설희 씨도 그 비 오는 새벽 시장을 찾아서 유세를 시작해서 열심히 함께 누볐다고 합니다. 보면 어땠을까요? 가장 안설희 씨 그리고 김미경 교수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잘 먹고는 다니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보니까 땅콩도 드시고 아몬드도 드시던데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면서 도보 유세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지금 이 대선을 준비하면서요, 각자 하나씩의 그런 의혹과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 걸어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 두 모녀도 역시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뭐 서로 아주 오랜 힘든 기간 동안 자신들이 뭘 위해서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나 다시 한번 되묻는 시간과 좀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좀 가족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명기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현수 기자,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탈바꿈하면서 그쵸. 저 가족들도 상당한 도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들 모두 다 함께 떠하는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 문제는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후보들 가족도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김미경 교수, 안설희 씨도 뭐 안철수 후보 못지않게 빡빡한 일정을 짜서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 오전에 새벽 시장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부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안 후보를 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안설희 씨도 그 자리에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뭐 김미경 교수가 이제 선거 운동원들에게 SNS로 편지를 보낸 게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잘 압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의사와 벤처기업 대표로 있을 때, 교수로 있을 때 이제 부인인 본인이 봐왔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담담하게 써내려간 편지가 좀 선거운동원들에게 뭐 감사의 뜻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진정성이 녹아나서 온라인상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선거 종반전인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유세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뚜벅이 유세를 펼쳐나간다, 좀 독특한 것도 같은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3S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S 지지자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층을 포함해서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일단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투표자, 숨어있는 유권자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어는 잘 못하는데 먼저 S, 세 가지 S가 있습니다. 스마트, 사일런트, 사운드. 그러니까 스마트는요, 적대적 공생관계 환멸을 느끼는 아주 현명한 유권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일런트 투표자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유권자, 그러니까 조금은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돼야 하나 관심을 가지고 보는 투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 투표자는 의무감이 아주 강한데, 그리고 건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 대해서 장래에 굉장히 걱정을 하긴 하지만 어떤 정치적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는 그러한
투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확보를 했을 때 안철수에게 이 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최석호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은 샤이 안철수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1S를 샤이 1S를 3S로 표현한 건 뭐일까요? 이현수 기자. 네. 3S 뭔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3S요? 뭐 따로 생각나는 건 없는데. 3D, 3D랑 차이를 있는 게 문재인 아닐까. 후보를 겨냥한 것이 그런 아니냐라는.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요. 고도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3S 유권자를 공략하는 것 배경에는 특히 유승민 후보와의 그런 약간 미묘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실 대선을 치르면서 후보들끼리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제가 당선되면 경제 분야를 유승민 후보에게 부탁하고 싶다. 사실상 안유 개혁 공동 정부라는 승부수를 건 거고요. 유승민 후보는 이 말에 대한 답은 아니었고요. 그 앞서서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희망을 원하면 홍준표 후보 대신 유승민 후보를 뽑아달라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덕담에 감사하다라는 이런 약간의 덕담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는 연대가 이루어져서 향후에 개혁 정부를 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함께하는 정치, 상대를 설득하는 정치에 안철수 후보가 과연 적임자냐 이런 의구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신데 저희가 그런 면에서 한번 의심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만나왔던 지켜봤던 동창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학 동창을 저희가 어렵게 찾아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생각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하고 사리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남한테 말로서 표현할 줄 몰라요. 설득력이 떨어진 거죠.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 보통 안철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기 한 말을.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거기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책임지 못할 말을 대답을 하잖아요. 자, 최석호 기자. 실천하지 못할 말을 하지 않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자랑을 할 줄 모르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적당한 성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단면적인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TV 토론 이후에 약간 지지율 답보 혹은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그게 아니다. 인간 안철수는 자신이 확실하지 않은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론회에서도 약간은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절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지인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최석호 기자의 평가는 아니에요. 지인들의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 청년들의 멘토임을 자부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안철수 후보인데요. 결국 정치인이 된 것도 바로 이 청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서였다라고 하는데 안 후보 자신은 어떤 청년 시절을 지나왔을까요? 강병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가는 길에 청년이 따른다. 청년 멘토를 자임하는 안철수 후보. 과연 자신의 청년 시절은 어떻게 회상할까요? 활자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책을 가까이 했고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다니다 사회에 눈을 떴다고 소개합니다. 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선 내 머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웠다며 숱한 책을 읽었지만 막상 그런 광경을 보니 마음이 답답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안철수가 있게 만든 백신 박사라는 이력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대학을 다니면서 우연한 기회에 백신이 들어와서 자기가 있는 자료를 다 분실하는 바람에 그걸 해결해서 자기 혼자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게 개발한 백신을 무료로 배포한 안 후보는 군의관으로 군대 입대하기 전날까지 백신 개발에만 몰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청년 멘토로 부상하며 강연에 몰두했던 안 후보. 청년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다가 정치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힙니다. 이것만은 하고 싶은 세상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인정받는 세상 꼭 만들고 싶습니다. 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청와대에 청년 문제만을 관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는데요. 청와대 청년 수석을 두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청년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것을 맡는다. 또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청년 공약으로 젊은 표심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청년들에게 한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지금 저 안철수 후보의 인터뷰 영상 오늘 오전에 저희 채널A 정치부 김성진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유독 청년 문제를 집중해서 많이 좀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본인이 강점을 청년 또 미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들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하나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년 수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 어떤 청년 담당들은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청년만을 담당하는 청년 수석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과거에 안철수 연구소 최고기술 책임자를 만났는데요. 이 사장님이었던 안철수 후보가 조금은 아랫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제압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임원들하고 회식을 하면 그냥 어떻게 오셔서 그냥 빈자리 앉으셔서 말씀 나누다가 또 이렇게 가시거든요. 어느 날은 회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술에 취해서 아니 어떻게 사장님을 가운데 앉히시지도 않고 부서장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민주적이면서 평화로운 그런 거를 추구하셨던 것이 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선택에 도움이 되시게끔 저희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과거, 현재 또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